네. DSA 김대영입니다. 잠시만요. 손이 내려서. 2018년도 9월, 이제 10월, 왜 3차를 뽑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어쨌든 2018년도 하반기, 경찰 면접 강의 개설에 대해서 다시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조사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조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이 사전조사서에 관한 영상은 올려놨는데, 이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조사서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려면 이론 강의를 보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첨삭을 받고 가야 되는데, 예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항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청에 지원하든지 그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는 경험 질문 위주로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있고 사전조사서, 사전기술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미리 항목이 정해져 있고, 이건 경험 질문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거 위주로. 근데 이제 사전조사서 자기기술서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미리 여러분한테 이제 양식이 올라와 있고, 작성해서 인적성 하는 날을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신검을 받던 날인데 그 서류 제출이래. 근데 이거는 미리 양식이 없고 그날 가서 바로 작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측이 안 돼요. 어떤 질문이 올지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지청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청이랄지라도 매년 달라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국가직 같은 경우는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작성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청별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미리 양식이 주어지지 않고 면접 직전에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서류 제출일에 갑작스럽게 작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둘 다 하는 역할은 뭐냐, 이게 면접의 사전 진단 도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들을 생전 처음 봐요. 생전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게 심층 면접인데, 최대한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경찰이니까 용의자가 이제 용의자로 이제 누가 딱 지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용의자가 진짜 이제 여러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직업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루트의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내겠죠. 심층 면접이 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면접관이 여러분들 말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 경험 중에 어떤 실적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험을 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상황 설정 질문, 그러니까 상황 설정 질문이란 건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서는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이 되고 나면 경험해 볼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수사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분들 일반인일 때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 다음에 도보순찰, 전해경 특채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은 잘 경험하지 못한 그 직무 경험에 대해서, 앞으로 겪게 될 직무 경험에 대해서 상황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면 이 상황 설정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사람의 과거 경험에서 유사한 경험,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유사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예를 들면 회사 직장 경험이 있다, 내가 그때 이제 실적을 중시하기보다는 과정을 중시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과정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내가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도 난 상관없다. 난 내 그 과정 속에서 범인을 잡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했다면 난 상관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 말을 신뢰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전 진단 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인적성도 그렇고요. 인적성 유튜브에 형통한 심층 면접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인적성의 과학적 구성 원리, 그리고 인적성이 심층 면접에서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중요해요. 인적성이든
요거든 정보관의 정보보고서든 학생생활기록부든 중요합니다. 뭐요? 사전 진단도구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장에 가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사전 진단 도구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사이코패스 잘 없어요. 저는 공부하다가 막 편집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상해요. 제 친구들이 이상해졌대요. 그래서 나는 그게 혹시나 여기에 걸려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다수의 수험생들 우리나라 필기시험을 합격하려면 제정신으로 필기시험 합격 못해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제시대 때나 가능한 시험이죠. 완전 주입식으로 암기식이잖아요. 암기식. 판례도 그냥 이다 아니다만 외우잖아요. 그 판례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사법 지식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게 면접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녹여내요. 벙쪄요. 제가 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이러면 그냥 벙쪄요. 결혼해서 배웠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보호도 이제 들어가는데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냥 외우기만 했죠. 그 말을. 맞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려면 반쯤 미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한 과목을 그냥 하루 동안 또 다 치잖아요. 시험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심층 면접이 그래서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인데 어쨌든 이건 사전 진단 도구에 불과하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생각해보세요. 서류 몇 개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가 판명될 것 같으면 의사들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심리학자들이 검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인적성을 이 사람의 인성과 적성을 객관식 문항 몇 개로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심층 면접 뭐하러 해요? 객관식으로만 판단 내리면 제일 좋은데 그 결과로 보고 경찰에 적합하네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불안정하고 안 정확한 걸 개발한 전문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심층 면접의 앞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세요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학원가에서 보니까 겁주려고 사전조사서가 강화된다. 강화되긴 개뿔이에요. 원래 그냥 이 채용 프로세스에서 원래 있던 거예요. 이거는 사전 진단 도구로 자기소개서 첨삭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첨삭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사교육 시장에서 이게 이제 돈 낭비가 된다 수험생들. 그래서 이걸로 바꾼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의 6가지 항목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통한 가치관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취미와 그 다음에 장단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본인의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장애물을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자기 조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소그룹 안에서 동아리 활동을 소그룹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이 6가지 항목이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비전문가분들이 전부 다 막 획일화되게 첨삭, 그러니까 문체를 첨삭하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건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일로 간 거예요. 가는 건데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근데 뭐가 사전조사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적성요. 인적성은 제일 좋죠. 학원가에서. 돈 벌기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대인원 모아놓고 필기 과목처럼 대인원 모아놓고 나눠주고 그 결과 나온 거 그냥 보여주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개발업체에서 돈 받고 거기서 이제 한 10,000원씩 남을걸요? 아마? 그럼 한 번에 그냥 별일 안 해도 되고 그냥 공간 제공해주고 그거 나눠주면 돈 벌잖아요.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항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떠드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수치가 왜곡돼서 나와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그 결과 수치가 왜곡돼서 나와가지고 심층 면접에서 답변과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되고 어그러지죠. 여러분들 면접관 분들이 면접관 교육을 안 받고 들어갈지라도 직업 특성상 직관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범인 잡는 게 일이잖아요.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게 일인데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대번에 알아요, 대번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서울이나 인천에서 부산까지 굳이 내려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면접 경험이 한두 번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이걸 제대로 준비하려면 면접을 다 이론 강의 다 듣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 불가능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냥 그 질문에 맞게끔 자기가 아는 만큼 쓰기만 하면 돼요. 이게 채점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점수와. 근데 대신에 그걸 정확하게 복원해서 우리 수업에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게 인적성도 제가 얘기했죠. 그거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결과를 해석해 주는 게 원래 원목적인데 안 해주잖아요, 학원 가서. 그거 어떻게 해요? 몇백 명을.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충 땜빵 선생님들 관련 없는 분들 넣어가지고 대충 보고. 그래서 이거는 들고 오시면 돼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원하신다면. 우리 밀착 코칭반 분들은. 그래서 요거도 정확하게 복원해서 오면 면접에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올 때는 형태가 두 가지예요. 서류 검증형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했는지 검증하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치 기준점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질문과의 유기적 연결성 검증 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거 수업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한다 한들 그걸 듣고 소화해서 여기에 퀄리티 있게 답변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거.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게 점수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에서 질의응답이 곧 점수화돼서 면접의 점수로 직결이 되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시면 제가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사전조사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를 분류를 해서 했고, 그거는 이제 윌땡에 있을 때 제가 무료 강의로 올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동영상 원본을 제가 이제 못 가지고 있어요. 제 카페에 올린 것만 있어요. 무료로 오픈하는 거라서. 그건 뭐 학원 저작권자는 당연히 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셀프 촬영했어요. 그때 부산 대구인데 지원이 하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서울 노량진 위주로 돌아가요. 제가 서울 강의를 안 하는 이유가요, 솔직히 서울에서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필기 과목이야 대인원을 놓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시대고 하니까 뭐 노량진에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노량진의 스타 강사분들 다 지역 출신이세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유명하신 분들 보면 부산이나 대구,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쪽, 광주 이쪽에서 하시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필기 과목 끝났고 면접은 대인원으로 할 수 없잖아요. 소수 그룹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서, 이제 서울이 고향인 분들이야 뭐 서울에서 해도 되지만, 아닌 분들은 그냥 그 도시에, 그러니까 저한테 부산에 있잖아요, 해양도시에, 해양수도, 자연경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듣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세요. 실제로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강원도에도 오시고 뭐 인천에서 오시고 도시별로 와요. 밀착 코칭반 형성되면 도시별로 한 명씩 있어요. 도시를 대표해서. 그렇긴 한데 굳이 저는 거기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전문가가 있으면 올라가도 되는데 전문가 있을 수 없어요. 왜? 700명 모아놓고 어떻게 전문가 혼자서 다 가르쳐요? 그럼 보조 강사를 넣겠죠. 보조 강사가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주도하는 분들 양력이 공개돼 있어요. 경력사 공개 안 돼 있을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면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하면 또 디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 모의 강의만 들으셔도 또 판단이 되니까. 자, 그래서 사전조사서가 뭐 강화되니 많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까 왜 안 되는지 얘기해 드렸죠. 그럼 이제 그걸 비중을 두냐? 비중을 둘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바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서류 검증형 질문과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 기준점을 다른 면접 질문과 연결해서 한다. 거기서 그거를 조금 비중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는 질문 형태를. 근데 사전조사서 자체가 강화되니 많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불안해 하시면, 자 보세요. 네이버에 DSA 컨설팅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속에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링크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제가 윌땡에 있을 때, 윌땡 부산 대구 총괄할 때, 자기소개서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촬영이 잘 됐어요. 거기에 이제 자료는 어디 있냐면 또 이게, 여기 이제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이 수업에 대한 자료는 어디 있냐면, 네이버 카페에 공지글이 있어요. 공지글에 3,800번인가 있는데 그냥 쭉 보세요. PC 화면으로 들어가면 카페 첫 화면에 보시면 대문 밑에 공지글이 있는데 메인 공지글 있잖아요. 색깔 다른 거. 거기 하단 쪽에 보시면 나와요. 이거. 아니면 공지사항을 쭉 보다 보면 뒤로 한참 가다 보면은 제목이 있어요. 2017 경찰직 자기소개서 무료 동영상. 거기 들어가시면 본문에 글쓰기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제가 좀 답답한 게 여러분들 필기시험이 왜 시대착오적인 거냐면 그냥 단순 주입식 암기식이니까 어떤 강사분들이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분이에요. 요약 잘해서 먹기 좋게 차려주는 분들.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랬다가는 그 사람 완전 바보 돼요. 요즘 뭐예요?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다 떠요. 실시간으로. 판례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판례집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맞죠? 그럼 나는 그 즉각적인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찾아가지고 유의미한 것들을 도출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요. 근데 필기 과목은 도출된 걸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심층 면접은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가치 기준과 논리 구조, 회로 안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찾아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하는 작업이 이제 심층 면접 작업이란 말이에요. 심층 면접에서 필요한 능력치인데 이것도 안 하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세히 가르쳐 주는데 대충 찾다가 짜증나니까 쌤 찾아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바로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수업 듣지 마세요 이래요. 그런 분들은 수업 듣지 말고 몇백 명씩 하는데 가세요 이래요. 거기 가면 다 차려서 줘요. 왜? 100명, 200명, 300명, 700명 쳐내려면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바보 만드는 거예요. 우리 수업이 과제가 많고 왜 힘드냐면 저는 가이딩만 철저하게 가이딩 형태로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스터디원들끼리요. 물론 제가 상세하게 가이딩 해드려요. 그 과정 속에서 논리 능력과 분석 능력, 추리 능력이 같이 올라가요. 유추 능력이요. 어쨌든 제가 상세히 안내해 드렸어요. 네이버 카페에 공지글을 쭉 살피다 보면 2017년도 자기소개서 무료 영상이 있어요. 윌땡에서 찍은 거예요. 윌땡 얘기 나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 돼요. 팁은 그 영상 끝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어요. 제 전화로 연락하시는 분들 있고 요걸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는 전화번호 오픈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문의사항도 DSA 컨설팅에 보면 문의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글 적어 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바로 휴대폰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답을 해드려요. 이거 왜 안 적느냐? 자기 전화번호 입력해야 되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정보는 오픈 안 하면서 자기 묻고 싶은 것만 묻고 싶어 하는 저는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문의 게시판에 이용하세요. 네이버에 DSA 컨설팅 홈페이지에 문의 게시판 그 다음에 거기 프로그램 동영상 보면 자기소개서 안내 프로그램 이렇게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자료는 네이버 카페 공지글 안에 보면 있어요. 이 동영상도 있고 이 자료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 형통한 심층 면접 죄송합니다. 형통한 심층 면접을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가 떠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수강생,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수강생 과제 제출용 폐쇄형 카페예요. 여러분들 과제에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은, 그러니까 온라인 이론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일반 등급으로 등업을 해드리고 웬만한 자료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등급은 이제 과제 제출용 등급이고, 그래서 온라인 이론 강의 안 듣는 분들도 그냥 카페에 가입만 하시면은 공지사항 글은 다 전체 공고로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어요. 이 자기소개서 동영상은요.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잘 돼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예제 있고, 근데 이거 의미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보세요. 요거는 그 다음에 제가 이론, 그러니까 경험 질문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황 설정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놨고, 이 이론 내용들은 사실은 면접관 교육이나 면접 강사 양성할 때 쓰던 이론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돼요. 그래서 그건 보세요. 괜찮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경찰직은 밀착 코칭반, 오프라인 밀착 코칭반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1대1 코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1대1 코칭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권, 그 다음에 강원도나 이쪽에서 오시기가 힘든 분들이 하시는데, 1회에 이제 5만원. 그러니까 50% 할인한 금액이에요. 사실은 1대1로 하는데, 1대1로 하면 아주 많이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원가에서 막 몇백 명씩 모이는 그 학원가에서 시수로 따지면 1대1로 했을 때 60분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이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직은 토론이 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2, 3회만 해도 충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그렇게 부담 안 되잖아요. 3회 해도 15만 원이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할 거예요. 1대1인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은 한 분한테만 할애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7만 원이에요. 오프라인은 7만 원이고. 이제 오프라인은 제가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코칭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론 강의를 꼭 보시고,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론 강의 보시고, 거기 가이딩 해드리는 과제가 있어요. 그거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코칭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5회 정도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1대1 코칭반 중에 5회를 한꺼번에 하시면 1회 정도는 부산으로 직접 내려오시면 제가 그 오프라인 밀착 코칭반 모의 테스트 할 때 실제 모의 테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1회 정도는 한 2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그 위쪽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 1대1 코칭을 한 5회 정도 등록을 하시고, 나머지 1회를 온라인으로 안 하시고 중간에 이제 한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실제로 모의 테스트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코칭 금액으로 해드려요. 1회를. 네, 그래서 5회를, 근데 이거는 5회를 이제 일시 등록을 하셨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 오프라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모의 테스트는 밀착 코칭반 분들하고 함께 날짜에 한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회만 하셔도 되고, 결제해서 코칭 받으셔도 되고, 이제 뭐 온라인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꺼번에 5회 정도 등록하시면 이제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석 전에 미리 선접수를 하시면 제가 개별 성향 진단을 해드려요. 그 무료로요. 이제 컨설팅사로 오시면. 그러니까 공개 강은 추석 끝나고 개강을 해요. 추석 끝나고 개강하는데, 체력 준비하시는 동안에 좀 마음이 불안하셔서 이제 선접수를 먼저 하시면 전 좋아요. 이게 예측이 되거든요. 시간대를 미리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추석 전에 체력 준비하는 동안에 시험 치거나 뭐 하여튼 중간에 오시면 제가 성향진단 도구 하면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코칭하기. 그래서 선접수가 돼요. 1대1은. 그 다음에 오프라인 밀착 코칭반은 9인 이하고요. 제가 이거 분반을 많이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1대1 코칭을 의외로 좀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날 보통 쉽니다. 월요일날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화목토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수금일 이렇게 가요.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주 2회 코칭이에요. 주 2회 코칭이고, 기간 길어진 부분으로 가는데 주 3회 코칭으로 가면 5주 완성이고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5주 안 해요. 밀착 코칭반은 사실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험 치기 직전까지 체크해드려요. 보충으로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줄을 정해놔야 되는 게 환불 규정 때문에 그래요. 환불 규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시수는 2타임씩 5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 2회였어요. 2회였는데 주 3회로 그냥 잡을게요. 그러니까 주 3회가 왜 불편하냐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못 따라와요.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 2회 하다가 제가 이제 상황 보고 좀 따라올 때는 주 3회 하다가 막 이렇게 가요. 이해가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 2회 2시간씩 5주 완성으로 이제 환불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수업은 주 2회 아니면 3회 탄력적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2시간인데 또 좀 빨리 따라오시면 제가 한 3시간 할 때도 있고 4시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기본으로는 2시간을 잡아 놓는 거죠. 2시간. 근데 이제 제가 여유있게 제어는 이제 3시간씩 비워놔요. 그래서 분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 고시학원이나 이런 데, 스피치 학원 같은 데는 이게 딱 시간표가 짜져 있으니까 자꾸 시간표를 물어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9인 이하 그룹을 제가 이제 지금 계획 중인 거 한 3개 분반만 받을 거예요. 오늘 4개까지는 가능한데, 제가 1대1 코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3개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 아니면 4개? 3개까지만 분반 선착순으로 마감할 거예요. 마감할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들 가는 뭐 고시학원이나 스피치 학원 기준으로 따지자면 뭐 화목토 오전반 오후반, 수목 수금일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과제를 못 따라와 가지고 수업이 탄력적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코칭 수업은 뭐냐면 문체를 첨삭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초반에 가르쳐 드리는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가이딩 받은 대로 앉아서 그 가이딩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연습을 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가치 판단,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점,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의 유기적인 연결성, 논리적 연결성,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시사 뽀개기에서는 이론에서 나온 기본 시사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심화과정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시간표가 유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과제 때문에. 네. 연습 과제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계획적인 거는 요렇게 가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 2회 수업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초반에는 과제량을 못 따라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몸이 안 빼어 있어서 좀 낯설어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중후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후반쯤 되면 이론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는 빠바박 나가요, 진도가. 그래서 그때는 주 3회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보충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계획은 3개 분반이고, 일요일은 교회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은 이제 비워둘 거예요. 사실은 비워두고,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 장소 제공 형태로 할 건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계획 중이냐면, 제가 이제 고시 학원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 컨설팅사에서도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되는 대로 자꾸 이렇게 무료 연습 장소를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임대가 이게 비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스터디 카페에 가셔서 이렇게 돈 내고 하셔야 되잖아요. 시간당 연습을. 그래서 이걸 그냥 무료로 꼭 제공해 드리는 건데, 와서 그냥 잡담하고 늘어지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지게 4시간, 3시간 연습할 바에는 그냥 진짜 짧고 굵게 1시간 딱 하고 가서 본인 혼자 연습하는 게 훨씬 나아요. 거울 보고요. 과제 작성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무료 연습 제공 시간을 정할 거예요. 지금 아직 못 정했는데, 정해놓고 그 시수 기준 이하로 이제 연습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장단컨대. 근데 어쨌든 제가 제공해드리는 시수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시간당 뭐 예를 들면 1,000원씩 받을 생각이에요. 그 연습,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막 몰입해서 해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 짧게 끝내려고. 그러니까 늘어지게 제가 3시간씩 하지 말았거든요. 왜? 아파요. 체력이 못 따라가요. 과제 엄청나게 많거든요. 짧게 연습하고 그냥 가서 쉬면서 개별 과제 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불안하니까 같이 모여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시수 이상으로 넘어가면 1,000원씩 받으면 아마 스터디 카페보다 좀 싸게,
스터디 값,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시간당 1,000원을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좀 제가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굵게, 이렇게 팍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습 장소는 제가 그룹 과제가 있기 때문에 드릴 거긴 한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놓고, 최소한으로 드릴 거예요. 초과되는 거는 금액을 받을 생각이에요. 근데 금액은 전혀 부담 안 되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지금 계획 중인 건 화, 목, 토, 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분반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마다 성향을 고려해서 분반을 조정할 거거든요. 조정해서 이제 그 분반도 막 뒤섞어요. 뒤섞어가지고 할 거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론 강의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안 합니다. 에어클래스에 있는 이론 강의를 듣고 과제대로 오시면은 제가 코칭을 하는 거라서 뒤섞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형태로. 그래서 기본, 그러니까 환불 규정 때문에 제가 정해놓은 시수는 5주 동안 주 2회 2시간이에요. 요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된다. 안 되고, 초반에는 주 2회씩 갈 거예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하반기,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분들 실력이 오르면 좀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유동적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들 멀리에서 오세요. 먼 도시에서 오시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부산에 계시면 개별적으로 이제 한 분씩 먼저 이제 자기 도시로 가잖아요. 가고 이제 시험 치러 가시면 남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개별 코칭을 해드린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착 코칭반이 사실은 1대1보다는 좀 더 낫죠. 금액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나은 형태고, 그 다음 왜냐면 이제 이렇게까지 끝까지 코칭을 해드리니까.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1대1 코칭은 어쨌든 제가 1대1로 아주 인텐시브하게 팍팍 쳐내기 때문에 한 2, 3회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거 하고 여러분들끼리 스터디 만들어서 스터디 연습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때 어떤 스터디 온라인 코칭반, 1대1 코칭반 다 합격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몇 분은 제 온라인 강의 듣고 한 분은 또 온라인 코칭까지 받으시고 해서 이제 제한테 배운 걸 토대로 스터디원들까지 해서 스터디원들이 다 합격하셨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공유는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영세한 컨설팅사라서 그 금액도 얼마 안 해요. 아마 원금액이 아마 75,000원이고 거기다 제가 할인을 계속 해드리거든요. 할인 기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마 막 결제해봐야 그 30강짜리가 뭐 물론 한 2, 30분이시긴 한데 한 강의당 30강짜리가 뭐 할인 받고 이래저래 하면 뭐 5만원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 영상 강의보다 훨씬 저렴하죠. 맞죠? 그래서 공유는 하지 마시고 결제해서 보시고. 결제해서 보시고. 온라인 1대1 코칭은 예를 들면 스터디원 5명 중에 내가 대표로 선생님한테 1대1 코칭 받고 오겠다. 받았던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장이 돼서 이렇게 끌어 나가요. 네, 그래서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조 강사 원래 예전에 강사들도 양성을 했는데 아직은 보조 강사를 두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보조 강사가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려면 한 8개월 집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선착순 위주로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강 문의에 관해서는 상담을 못 받아요. 제가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상담 직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무료 영상이나 그 다음에 수강 후기 그거, 그 다음에 실적 뭐 얼마나 합격했는지 그거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베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먼저 결제를 하셔야 돼요. 선결제를 하셔야지. 이제 DSA 컨설팅에 오시는 글 하단에 보면 회사 계좌가 있어요. 그 회사 계좌예요. 그 계좌를 먼저 이체를 하시면 제가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예약을 잡아드려요. 노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달라 해서 했는데 다른 분들 원하는 시간대라서 했는데 결제를 안 하고 안 오시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제 이제 무료 영상 보시고 수강 후기 보시고 하셔가지고 결심하시면 연락 주시면 바로 이제 결제하시고 저한테 하세요. 저하고 상담을 해봐야 상담 문의 있잖아요. 별 그게 없어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 수강생들 중에 뭐 6점 차도 뒤집은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체력하고 필기 다 합쳐가지고 환산해서 마이너스 6점도 뒤집은 경우가 있어요. 4, 5점도 있어요. 수강 후기 보시면 나와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어느 정도 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4, 5점을 뒤집은 분은 본인은 만점 받았죠. 근데 다른 조원들이 너무 못한 거예요. 그 조언이라는 건 이제 또
구간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청마다. 이게 너무 다 청마다 다르게 진행해서 획일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막 체력도 망쳤어요. 필기도 안 좋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이너스 6점인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본인 선택상이에요. 제가 못 결정해드려요. 제가 뭐라고 했다가 나중에 원망 어떻게 드려요? 그냥 일단 하세요. 그건 제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하겠다고 결심이 쓰면 오세요. 그건 본인이 고통스럽지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 뒤집은 분도 있고 못 뒤집은 분도 있고, 못 뒤집은 분은 그 다음에 수강하셔서 뒤집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막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립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사고 친 경험이 많다. 저희 수강생분들, 합격생분 중에 스펙타클한 분들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것도 복걸버리고 원래 원칙상으로는 결격 사유에만 해당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제가 수강하시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번에 특채분들 있죠. 뭐 심리학 특채나 뭐 여러 다양한 분야 특채분들 중에 한 분이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원래 그거 이제 돈을 받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부분인데 아시는 분 소개를 왔다고 해서 제가 막 1시간 넘게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를 공짜로 하니까 당연히 그게 공짜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소중하게도 생각 안 하고요. 나중에 또 막 그냥 저한테 통화가 되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편한 시간대 전화와가지고는 막 급하다 이러는데 되게 무리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수업의 일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1:1 코칭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수강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오세요. 그 다음에 하여튼 진짜 힘들어요. 1:1 코칭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밀착 코칭만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런 과제뿐만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까지 다 깨부셔요. 막 이게 좀 공직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각오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궁금하신 건 DSA 컨설팅, 네이버의 DSA 컨설팅의 문의 게시판에 그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게시판이에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는 막 본인 편한 시간대에 갑자기 연락하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도 늦게 했고 아기도 지금 갓 태어나가지고 이제 돌이에요. 재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저를 배려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먼저 뭐 예를 들면 너무 급하다면 정중히 시간 되는지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게 뻔하거든요. 뭐 이게 정부관 정부보고서에서 내가 약간 사고 친 게 있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네이버 형통한 심층면접 카페에 들어오시면 공지글에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형통한 심층면접에 보시면 웬만한 거는 동영상으로 제가 다 안내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일일이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결제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그때는 자세히 이렇게 코칭해 드립니다. 필기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지막 한 걸음이에요. 마지막 한 걸음을 어떻게 딛느냐에 따라서 합격은 물론이고 어떠한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저희 수강생 합격 수기를 보시면 합격 여부를 떠나서 인생의 가치가 나의 인생관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경찰 공직자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은 게 너무 고맙다라는 평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면접 강사도 그런 평을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후기를요. 저는요. 그거는 뭐 경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공무원 직렬의 합격생들, 아니 수강생, 수강 후기가 다 그래요. 내용이. 그것만 봐도 저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자랑이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체력에서 고득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버 트레이닝 하지 마세요. 제가 막갈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저희 DSA 컨설팅사에서 BK 셀프 디펜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맨손 근접 격투술, 3단봉이나 뭐 연필 등 그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거. 본 시리즈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무술 클럽인데 제가 이제 운영 중인 클럽인데 거기서 경찰 체력 상설반도 개설할 거예요. 이제 11월 이후에 면접 시즌 끝나고 나면 제가 제 운동 경력 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무술 같은 경우에는 검도는 한 20년 정도 했고, 택견은 더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 아레니스 지도자 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체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자격사항도 제가 나중에 오픈할 텐데, 어쨌든 저희 클럽에서 그 BKA 셀프 디펜스 클럽에서 그 경찰 공안직 계통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반을 개설할 거예요. 체력반 하면 체력 시험 대비와 함께 여러분들이 현직에 나가셔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디펜스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할 겁니다. 교육원에 가서 받는 건 되게 형식적이고 실용성이 조금 떨어져요,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저희 클럽에 문의를 많이 오시거든요. 예, 클럽에 와서 배우고 싶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했습니다. 예, 주변에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뵙고 합격 이후에도 저는 이제 계속 교류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